테슬라 3분기 인도량 역대 최고치를 또 달성했습니다. 주말에 올리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네요. 자, 여튼 공매도가 또 1%대로 확 줄었다는 이 즐거운 소식까지 더해서 역대 테슬라 인도량 수치들을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2021년 3분기 인도량 결과가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요. 월스트리트에서도 역대급 강한 분기가 될 것이라고 최고 전망치를 내놓긴 했지만 그마저도 가볍게 넘겼습니다. 테슬라는 거의 매 분기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2016년 이후의 테슬라 인도량 그래프거든요. 계속해서 인도량이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? 이게 왜 중요하냐? 인도량, 즉 고객이 테슬라 차량을 주문해서 차량을 배송받는, 그러니까 차량이 인도되는 수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.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회사가 그 수요를 감당할 생산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. 제품이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리거나 혹은 덜 팔리거나 또 어떤 자금이나 부품 문제 등으로 생산 능력이 없어서 제품을 못 파는 상황에 처한 기업이라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. 이 각각의 색깔이 분기를 나타내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, 올해는 반도체 부족 같은 글로벌 악재가 연달아 있었음에도 정말 대단하죠. 2020년 2분기에 코로나로 공장이 셧다운하면서 살짝 줄기는 했지만 바로 3분기에 커버를 하고 총 인도량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을 냈고요. 올해는 이 반도체 부족이 날림에도 가장 푸시를 많이 한다는 이 4분기 인도량을 1, 2분기 모두 앞질렀습니다. 알크의 캐시우드가 테슬라 3분기 인도량에 관해 짧은 코멘트를 남겼는데요.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73% 성장, 이전 분기 대비 20% 성장을 했다. 반면에 GM은 반도체 이슈로 전년 동기 대비 33% 하락했습니다. 라고 했습니다. 물론 GM이 3분기 44만 7천여 대 배송으로 테슬라 24만보다 20만 대 이상 훨씬 높은 그런 인도량에 반도체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는 갈 수 있지만 테슬라가 역사가 훨씬 더 짧고 또 전기차만 생산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각각의 성장률로 따져봐야지 그냥 단순 대수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드 언니도 앞으로 전기차에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데 라면서 이렇게 두 회사를 비교한 것도 이 반도체 대응에 따른 능력을 얘기하고자 한 것 같아요. 자, 이쯤 되면 테슬라가 어떻게 하길래 이 반도체 위기를 자꾸 피해가나 싶죠.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 테슬라의 대처 방식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지만 이미 테슬라가 직접 공유를 해왔습니다. 테슬라는 반도체를 대신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전환하고 회사의 유능한 엔지니어 팀이 이 컨트롤러들을 개발을 해서 대처해 나간다고 공개했어요. 테슬라는 차 시트부터 해서 거의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냅니다. 훨씬 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겠죠. 자, 또 하나 협력 업체들과의 공급망을 또 아주 잘 해두었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이슈가 좀 적은 중국에 기가 상하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조달이 좀 더 수월하고요. 또 무엇보다 칩 생산 업체들이 테슬라의 소위 그 주석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가 EV 시장에서 지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어디든 테슬라와 계약을 맺으려고 안달이 난 상황이에요. 지난번에 삼성이 제2의 칩 공장도 테슬라 가까이 텍사스로 또 확정을 했다라고 했었죠. 자, 여기서 놀라운 사실. 아직 4분기가 남았어요. 근데도 이미 이 2020년도 전체 인도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여기에 4분기까지 더하면 그래프가 완전히 이제 나이키가 되겠네요. 자,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이 지점이 시작이다. 아까 GM 인도량 이런 거 금방 역전됩니다. 전 세계가 빠르면 2025년, 늦어도 2030년까지는 전기차로 다 전환한다고 하죠. 이 전기차 전환이 가장 빠른 곳이 노르웨이인데 9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무려 77.5%를 달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테슬라가 또 완전 견인을 했죠. 모델 Y가 약 20% 차지했고 2위는 모델 3. 이게 합쳐서 32%가 좀 넘어요. 올해 말부터는 이제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 두 개의 대규모 테슬라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지금의 인도량 수치가 사실 너무 귀엽게 보이는 그런 시점이 저는 금방 올 거라고 봐요. 기가 텍사스는 이미 시작을 한 것 같은데 10월 7일 열릴 2021년 주주총회가
기가 텍사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최가 된다고 하죠. 또 심지어 테슬라의 본사도 텍사스로 옮긴 듯해 보입니다. 테슬라 3분기 보고서에서 원래는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발행되던 것이 텍사스 어스틴으로 바뀌었어요. 기가 베를린의 경우 최신 정부기관의 또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최종 승인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. 17번째 조기 승인을 최근에 또 받았었는데 아예 최종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. 10월 9일에 열릴 인근 주민들을 초대한 기가베를린 박람회, 이 기가페스트도 또 최근에 사전 등록까지 마치면서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보세요. 이 두 공장 내년을 시작으로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800불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아직 900대가 빨리 안 오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공매도들이 싹 달아났다는 게 더 의미가 있죠. 아니, 테슬라 공매도가 2010년 상장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거의 1.1%로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건 우리 개미들의 진정한 승리입니다. 사실 최고점 900대는 공매도가 올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자리에서 좋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공매도가 대부분 빠져서 이전처럼 금방 주가가 확 오르지 않아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계속 추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천천히 올라라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. 지금 그럼 사도 될까 말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사요. 돈만 많으면. 전 800대 밑으로는 뭐 몇십 불 정도 손에 난다고 해도 이건 살 겁니다.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. 사실 추매각은 계속 잡고는 있는데 이 미국의 디폴트 이슈가 걸려서 몇십 불 아니고 이제 몇백 불 이상 갭이 날까봐 좀 보고 있어요. 이 디폴트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부채 한도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미 여기까지 다 빌려서 썼고 이것도 모자라서 비축해둔 국고금 같은 걸 막 털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바닥나는 시점이 한 10월 18일 정도라고 합니다. 이때까지 의회가 이 법정 한도를 늘리거나 또 유예하는 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역사상 최초 미국의 채무 불이행, 디폴트, 국가 부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S&P 인덱스 펀드부터 미국 주식들 다 엄청 떨어졌잖아요. 근데 설마 미국이 국가 부도를 되게 놔두겠나요? 이전에도 똑같은 이슈 있었는데 막판에 합의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. 그럼 또 이제 이 순간은 모면을 하고 지나갈 텐데 그러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라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그래도 혹시 제가 이 기간 내에 좀 추매를 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.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기사는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었거든요. 중요한 내용이나 또 재미난 내용 있는 거 묶어서 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